예, 두중이가 아주 사실은 네. 굉장히 그 과거에도 고통스러운 종목이었는데 네네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가네요. 네.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기업 이슈를 가지고 많이 해석을 좀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두산중공업이 올랐는데 왜 올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도 있고, 기업이 또 살아나기 위해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한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이 산업적인 면에서 풍산이 아니라 풍력, 그리고 소형 원자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도 한다고 기존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기업이 공시가 나오거나 이슈가 나오면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영업외로 두산밥켓 PRS 평가이익이 1,356억 원 반영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두산밥켓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리포트상에서 보면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두산인프라코어하고도 맞물려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가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데 회사가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계 쪽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가져가는 거고 두산밥켓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에 합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리포트 내용을 보면 영업외로는 두산밥켓 PRS 평가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56억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재무적으로도 더 좋아지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서 어떤 지분의 변화라든가 기업 가치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 가치 평가를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영시켜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이렇게 부양시키는 거죠. 띄우는 게 아니라 주가를 당연히 부양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시사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그러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 맨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갔으니까 하는 얘기네. 그게 아니죠. 뭐 저하고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뭐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드렸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다고 하니까 못 사신 거예요. 근데 추세를 보고 요때쯤에는 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잘 보고 계시다가 좋은 내용으로 얘기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다시 설명할게요. 좋은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경우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한다? 매수의 기회를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세 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더듬어 보시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회사 각 부장에서 늘 제가 말씀드린 건데 분명히 또 다 아실 거예요. 각 부장이 뭘 얘기하는지. 그래서 항상 그거 들으실 때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특히 기업에 대한 어떤 공시 해석이나 이런 걸 해석을 해줄 때는 잘 귀담아 듣고 잘 곱씹어 보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시사점 차원에서 두산중공업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뭘 더 봐야 된다?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두 개를 네. 더 계속해서 보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죠? 자, 느낌만 잡아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아유, 뭐 두산중공업이 2012년부터 안 좋았던 모양이네. 그죠? 앞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응원합니다. 두중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 우리 되게 많으세요. 앞으로는 꽃길만 나와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드리겠습니다. 두산 아까 퓨얼셀을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두산그룹 가운데 두산 퓨얼셀은 못 갔습니다.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물론 분야가 좀 다를 수 있죠. 수소 뭐 이런 쪽인데 네. 두산그룹 얘기했으니까 두산 퓨얼셀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봐주십시오. 네, 두산 퓨얼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열어놨는데 두산 퓨어셀이요. 지금 자본 총계가 5,083억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부채가 별로 없어요. 51%의
현금 유보율이 6,11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동 비율도 높겠죠. 그리고 매출액도 2019년도부터 보면 2,200억, 작년에 4,600억, 올해 5,080억 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는 그렇게 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에 자, 이게 중요해요. 두산중공업이 34.7%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 피오셀 또 그 두산 피오셀. 자, 두산 피오셀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장시켜야 돼요. 이게 지금 두산 피오셀만 크게 지분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그룹 운을 좀 달고 있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그룹 입장에서는 이 수소 두산 피오셀의 성장성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한번 믿어보자, 그런 어떤 의지를 한번 믿어보자는 차원에서 두산 피오셀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만약에 더 빠지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하겠지만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주가가 좀 뭐 전 저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걸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뭐 조금씩은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사시고 추세 일봉상으로 추세 반전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조금 더 비중 있게 실어서 단가를 맞춘 전략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때 보셨을 때 수급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급적인 요소가 두산 피오셀이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하루만 빼놓고 1, 2, 3, 4, 5, 6, 7일 동안 들어와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합산 수급을 해서 강하게 들어와 줄 때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최근 한 달간 수급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단기적 추세는 두산 피오셀이요. 5일선이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인적 분할 이후에 사실 낙폭이 크잖아요. 근데 뭐 인적 분할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곽 부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어쨌든 간에 LG 인적 분할, LG하고 LX홀딩스하고 좀 봐주시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자, 제가 말씀을 뭐 맞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메커니즘상으로 보면은 자, 기존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 말씀을 듣고 뭐 거래 정지되기 전에 한 절반 정도 파시고 거래 재개된 후에 LG와 LX홀딩스를 다 매도를 하셨다면은 지금 아마 너무나 만족스러운 매매 결과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이렇게 뭐 저의 말을 좀 수용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봤을 때 리포트를 보니까 LG는 뭐 14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또 리포트도 나왔고 뭐 좋게 얘기를 해서 샀는데 더 빠졌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길게 전략을 가져가야 돼요. 자, LG가요. LX홀딩스하고 이렇게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서로 이제 이제 지배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메커니즘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DL과 DLENS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빨리 실행했죠. 왜냐하면 저평가 국면에서 지배구조 완성하는 게 최대 주주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나오게 될 텐데 그거 지나고 지배구조 완성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때쯤에 추가로 더 사셔야 돼요. 지금 사신 분들 또 사고 이러시면은 뒤로 이렇게 거품 물어요. 사실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신 분들은 도저히 나는 이거는 뭐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보유하시고 지배 구조가 완성이 되고 일반 공모 유상증자 나오고 주식 스와프 서로 교환하고 지주회사 완성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을 보시고 종목 각각에 대해서 대응을 하십사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지금은 관전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빠졌는데 관망은 아니에요. 사실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는 있는데 관망은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이마트 꽤 오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조정 좀 받았군요. 보니까 이마트가. 네. 그래서 이마트 한번
소비 이쪽도 소비 유통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네네네. 지금 현재 지금 이마트가요. 네. 이커머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성장성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한참 오르고 난 뒤에 조금 가격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마트가요.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걸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마트인가요? 이게 연동이 안 돼가지고 잠깐만요. 네. 이마트 자료 보겠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자, 여기 보십시오. 이마트 PBR이 0.47로 나왔는데 0.6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0.6배. 그리고 배당도 1% 넘게 해주고요. 이마트 향후에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성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신선식품 강화를 통해서 할인점 경쟁력 제고라든가 또 매장을 활용한 PP센터 증설로 물류캐파 확대 이런 부분들 그 네이버의 사업 협력 쓱닷컴이라고 하죠. 디지털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이 이제 세에 의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올라가다가 좀 밑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예, 내렸지만은 이 성장성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마트 할인점 식품 매출 비중이 또 65%고 비식품이 35%인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또 강화되고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할인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실적 부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적 부분. 네, 실적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지금 2분기가 좀 약해요. 2분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좀 감소되는 걸로 세게 좀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이마트는 지금 관전만 하시다가 2분기 실적 발표 나면은 추가 매수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추가 매수를 취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